고대 중국의 문명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이후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정치, 철학, 문화의 기초를 닦은 왕조. 바로 주 왕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왕조는 단순한 고대 왕조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가치관과 국가 구조의 근간을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기원전 1046년경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이어졌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로 평가받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주 왕조의 건국 배경부터 정치체계, 문화와 철학, 그리고 몰락과 그 유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 왕조의 건국 배경. 주 왕조는 상 왕조의 뒤를 이어 세워졌습니다. 상 왕조는 기원전 16세기경부터 중국 황하 유역에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왕실의 폭정과 사회의 부패가 심해졌습니다. 특히 말기의 왕이었던 주왕은 사치와 폭정으로 악명 높았으며 민심은 급격히 이반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나라의 수장이었던 주 문왕은 상나라 왕실의 부패에 반기를 들고 도덕성과 예의 중심으로 백성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문왕은 상나라의 직접적인 전복을 실행하지는 못하고 사망하지만 그의 아들인 주 무왕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상나라를 공격합니다. 무왕은 목야 전투에서 상나라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 주 왕조를 세웁니다. 이때 그는 단순한 무력의 승리를 넘어서 하늘이 상나라를 버리고 주나라의 새로운 명을 내렸다는 천명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천명 사상은 이후 중국 정치 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역대 왕조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동시에 민심을 중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서주의 안정기와 봉건제도. 주 왕조의 초기 시기는 서주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는 수도를 지금의 산시성 지역에 두고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안정된 국가 운영이 이뤄졌습니다. 주 왕조는 전국을 여러 제후국으로 나누어 통치하였으며 각 제후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일정한 세금과 병력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오늘날의 봉건제도라고 불리며 중앙정부와 지방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였습니다. 제후들은 왕실의 친족이거나 공을 세운 이들로 구성되었고 그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제후들은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 자치권을 가지면서도 왕에게 복속된 존재였기 때문에 주 왕조는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봉건적 구조는 당시로서는 매우 발전된 행정 시스템이었고 오랫동안 유지되며 서주의 정치적 안정성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예절과 음악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치 철학이 등장합니다. 정치와 문화, 종교가 밀접하게 연관된 체계 속에서 통치자는 단지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라 도덕과 예를 갖춘 모범적인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훗날 유교 사상의 기반이 됩니다. 동주 시대의 시작과 권위의 쇠퇴. 기원전 771년 서주의 수도가 북방 이민족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면서 왕실은 수도를 동쪽으로 옮깁니다. 이 시기부터를 동주라고 부르며 이때부터 왕실은 명목상의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동주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다시 나뉩니다. 춘추시대에는 여러 제후국들이 왕실을 형식적으로 따르면서도 점점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나라의 공자, 제나라의 관중, 진나라의 문공 등이 있으며 각 제후국들은 주 왕실의 명령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점차 전국시대로 이어지며 제후국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전쟁을 일삼으며 사실상 왕실의 권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전국시대는 양육강식의 시대였으며 군사력과 법률 중심의 통치가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문화적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상이 폭발적으로 등장했으며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등 수많은 사조들이 사람들의 삶과 사회 질서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적 다양성과 경쟁은 중국 고대 문명의 심화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후대 왕조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 왕조의 몰락. 주 왕조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 고대 문명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차 내부적으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원전 771년에 수도 호경이 외적의 침입으로 함락되면서 주 왕조는 수도를 동쪽의 나급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서주의 종말과 동주의 시작을 의미하며 동시에 주 왕조의 실질적인 쇠퇴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동주 시대에 들어서면서 왕실의 권위는 급격히 약화되었고 각 제후국들은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춘추 시대에는 아직 주왕을 중심으로 한 명목상의 질서가 유지되었지만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제후국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왕실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진, 초, 제, 조, 위, 연, 한 등의 강대국들이 부상하면서 주 왕실의 존재는 점점 더 그림자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이처럼 중앙 권력이 무너지고 전국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주 왕조는 내부적으로도 왕위 계승 갈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며 점점 더 약화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원전 256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진나라가 주의 마지막 왕을 폐위시키고 왕실의 잔존 세력을 정리함으로써 주 왕조는 약 800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비록 말기에는 정치적 실권이 거의 없었지만 주 왕조는 천명 사상과 예를 통한 통치 철학 등 후대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주 왕조의 몰락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봉건 제도에서 중앙 집권 체제로 이행되는 중국 고대 정치사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주 왕조의 역사적 의의. 주 왕조는 단순히 오랜 기간 지속된 고대 왕조에 그치지 않고 이후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정치와 철학, 문화의 뿌리를 형성한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주 왕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천명 사상입니다. 천명은 하늘이 덕 있는 자에게 나라를 맡긴다는 개념으로 이는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릴 때 사용한 정치적 정당성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이후 모든 중국 왕조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왕권과 민심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심 철학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 왕조는 봉건 제도를 통해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며 왕실과 제후 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봉건 구조는 서양의 중세 봉건제와도 유사한 측면을 가지며 지방 분권과 중앙 권위의 균형을 보여주는 초기 모델로 평가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주 왕조는 예를 중심으로 한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가족 내 역할, 정치적 의무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안정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이는 훗날 공자가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강조한 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 왕조는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친 정치적, 철학적, 문화적 기초를 마련한 문명의 설계자였습니다. 주 왕조를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명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